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은 모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서는 많은 의미의 함축이 느껴집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의미도 있고, 과거 속에서 미래의 답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고, 인류가 아무리 발전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겉옷을 수없이 갈아입는다고 해도 결국 인류가 원하는 본질은 같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의 문명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시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과거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미래는 오래전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접목시키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라다크라는 도시를 하나의 롤모델로 제시합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발간된 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웰빙 열풍의 흐름을 타고 각종 다큐멘터리에서 이 책을 근거로 한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제와 함께 라다크와 부탄 왕국이 소개되면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시차가 생긴 이유는 번역이 늦게 된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쓴 저자가 속한 스웨덴이라는 국가와 우리나라의 발전의 시차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속한 나라들이 1990년대 초반에 느끼기 시작한 그러한 문제의식을 이제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분열, 환경오염, 발전된 기술에 비해 줄어드는 개인의 여유시간, 문화의 회귀화 등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전통에 관하여는 라다크의 변화되지 않은 순수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변화에 관하여는 현대 개발 문명의 침투와 함께 라다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3부 미래를 향하여는 현대 사회의 각종 문제점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라다크의 과거에서 배울 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노력의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부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한편의 순수 동화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는 라다크라는 지역의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인류가 과거에 향유했던 보편적 문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라다크가 오래 보존된 이유는 군사적 접경 지역이고 너무나 오지이기 때문에 현대의 개발 문명이 들어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일부에서 라다크의 소소한 것들을 최대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품을 자급하는 것, 동물의 배설물마저도 버리지 않고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도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하고 존중받고 있는 것, 1년에 4개월만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축제와 파티 등을 즐기는 여유로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자의 긍정적인 관점에서 읽다 보면 최첨단 통신기기의 부재, 편리한 교통과 간편한 가전기기의 부재, 재래식 화장실의 불편함, 고지대의 적박한 환경, 긴 겨울의 추위, 대가족들이 뭉쳐서 부대끼는 불편함, 소박한 것에 만족하고 사치를 부리지 못하는 것, 다양한 맛있는 음식이나 주전부리를 할 수 없는 것 등등의 불편함은 어느 순간 잊혀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을 누리다가 라다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금보다 그다지 크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현대 생활의 급박함이나 각박함에 치여서 여유로운 캠핑의 기분으로 라다크의 생활을 잠깐은 즐길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 일상의 보편적 생활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라다크를 비롯한 과거의 생활이 오늘날 생활의 편리함과 함께 등장한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부에서 저자는 일부에서 라다크의 모습을 너무 미화해서 기술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라다크가 현대 개발 문명의 진입과 함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미화했던 라다크의 원래 모습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의 아름다움이 개발 문명이 들어온 후의 몇몇 편리함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개발 문명과 함께 변화된 라다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체의 붕괴, 다른 종교 집단 간의 갈등, 화폐에 대한 집착, 여성과 노인의 소외, 환경오염, 더욱 바빠진 일상,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 등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라다크의 미래가 결국 자신이 속한 현대 사회의 문제로 귀결되어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씁쓸해합니다. 물론 과거의 라다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문명에 대한 열등의식과 함께 개혁 개방을 통한 현대 문물의 접촉과 소유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시선 차이는 바로 우리가 겪었던 갈등의 모습이고,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과거와 현대의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잊게 되고 현대의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라다크가 과거에서 현대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현대의 문제가 시작된 근본이 단순히 현대 사회의 도래 때문만이 아니라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욕망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현대 사회에 들어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현대의 문제를 현대의 문제만 따로 놓고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라다크의 과거, 그리고 라다크의 현재를 조망하면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저자는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이러한 생각을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는 감상적인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자가 과거로의 회귀만을 주장했다면 이 책의 가치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현대 사회 속에서 공동체 문화를 부활시키자는 것입니다. 또한 라다크에도 현대 문명의 기술 중에서 선별된 기술을 전수하고 그것이 그들의 과거 문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태양광 자가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종속이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부의 내용을 보면서 GDP로 한 사회를 평가하지 말고 GNH로 한 사회를 평가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가 그 자체로 완벽하고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GDP가 됐든 GNH가 됐든 그 어떤 기준을 근거로도 서열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이라는 것을 절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GDP가 모든 국민의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듯이 GNH도 모든 국민의 행복의 요소와 척도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라다크의 문화, 나아가 과거 우리 인류의 문화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인류가 많은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한 것처럼 앞으로의 여러 문제들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가 과거에 공유했던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는 검증된 것이지만 과학기술의 미래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더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저자의 말대로 어떤 환경 변화에도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문화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한 서로가 서로의 문화 속에서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특성이 힘이 약한 소수의 문화로 흘러가는 속도와 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개입하여 과도하게 소수의 문화가 자본주의의 특성에 의해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아마존에 고립된 부족을 인터넷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시켰지만 그들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폭력과 음란물에 대한 중독성이 커지면서 그들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변화하지 않고 과거 원시 부족의 모습을 영원히 지키기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화로움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들의 문화가 빠르게 파괴되고 잠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연결된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기보다는 거대 자본과 거대 집단이 만든 일방적이고 일률적 문화로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고유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현대 사회로 통합된 국가들에서는 다시금 작은 공동체들의 형성과 함께 고유의 문화를 부활시키고 이 세상에 다양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행히 자본주의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공동체 문화의 속성도 가지고 있는 각종 조합들의 성공 사례도 있고 마을 공동체의 부활로 각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리고 보존하려는 관심과 노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마존 원주민들에 관한 씁쓸한 기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멋지게 구현된 오래된 미래를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